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한방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소식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더선과 로이터 등 유럽 언론들은 바이든은 지난 수년 동안 삼성과 파나소닉 등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대중 압박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이 포함된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매우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테슬라, 인텔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해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국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맹국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27일 오늘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맞서기 위한 동아시아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봤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맹국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화가 났다.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게 됐다. 2024년 5월 27일 이후 국제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전했습니다. 바이든뿐만이 아닙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4만 명의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이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천 정도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만나 미국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를 막기로 합의했고 한중일이 힘을 합쳐 협력체제를 구성,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의 힘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의 풍부한 과학자, 고급 인력들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IT 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중국에 투자를 해주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어제 이 회장을 만나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중한 양국 호혜 협력 발전에 생동감 있는 축소판이라고 강조했고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인들을 고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 발전, 생물 의학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한중 경제 무역 협력의 질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도적 개방을 추진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잘 이행해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은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중국의 요구와는 반대로 중국에 있는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삼성이 철수한 중국 도시들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삼성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유령 도시가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1일 광둥성 후이저우 현지 르포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삼성은 최근 중국 내 마지막 공장인 후이저우 공장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SCMP에 따르면 공장 인근 업체의 최소 60%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후이저우 공장과 연계된 광둥성 내 공장 100곳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후이저우 지역 소비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후이저우의 한 편의점 주인인 리와 씨는 8월에 비해 매출이 80% 줄었다며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임대주택, 호텔까지 삼성 공장 직원의 소비에 기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인 삼성 근로자들이 살던 공장 인근 아파트 임대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공장 인근 식당 주인 리빙 씨는 지금은 텅 빈 테이블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폐쇄 충격은 후이저우에서 100km 떨어진 광둥성 둥관에까지 미쳤습니다. 한때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 납품하며 중국의 주요 로봇 산업 기업으로 떠올랐던 광둥 스마트 그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직원이 1만 명이었던 이 기업은 현재 3,00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삼성 공장 폐쇄 뒤 3분의 2가 일감이 없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3개월 강제 휴가를 가야 하고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삼성 공장은 후이저우에서 완전한 공급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광둥성 공장들은 삼성 없이 운영이 어렵고 작은 상점, 식당들은 더더욱 버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 전 세계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이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최측근들과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여러 차례 비밀 회담을 가졌으며 이 회담에서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고 핵무기가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면 철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는 한반도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꿀 파격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력시설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을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수주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북한, 미국의 3자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서 발표된 하노이 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합의의 연속으로 이번 협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진전을 의미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김정은과 트럼프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합의했던 하노이 딜의 내용 일부가 최근 트럼프 및 트럼프 측근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CNN은 이번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이 하노이 딜 내용의 일부는 너무 놀라웠다.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주한미군 철수. 하노이 딜의 핵심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완료한 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며 그 후 주한미군이 철수 절차를 밟게 된다. 두 번째가 더 놀랍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통일 및 북한의 개방,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국과 북한은 경제 통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점진적으로 개방되며 향후 10년 내에 100%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력시설 등 모든 인프라는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완전한 통일 준비. 경제 통일이 완료되면 북한은 군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한국과 완전한 통일을 준비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김정은 일가의 안전보장이다. 통일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그의 일가의 안전을 평생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김정은의 체제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평화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전했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또 그는 보호받을 것이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이 수미테리 한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부트와 테리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이러한 공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50회 이상의 한미일 3국 간의 관여가 이루어졌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등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도 이러한 트럼프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전 국무장관 등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김정은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직접 자신의 안전을 평생 보장해 준다면 현재 본인이 북한에서 쥐고 있는 권력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당시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와 관련해 심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도 당시에 백악관에서 이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김정은을 위한 안전보장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기꺼이 많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제조 시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김정은의 평생 안전보장을 시작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요.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북한의 완전한 경제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재판에 거의 매일 참석하는 등 법적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지율은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CNN이 이달 18일에서 23일 전국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지지율을 얻어 바이든 대통령 43%를 제쳤습니다. 올해 1월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트럼프 지지율은 49%로 동일하지만 바이든 지지율은 45%에서 2%포인트 하락했고 많은 언론들은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과 자신은 확실히 다를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줄 것은 확실히 주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바이든처럼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는 이 뒤통수 치는 행위 같은 것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추후에 만약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어도 이 중국이 쉽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 개수까지 공개됐는데요. 무려 4,000개로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다음인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핵무기 관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개월이면 핵탄두 4,000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놀라운 수준이다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UAE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밀월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산 전투기 성능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음에도 중국산을 선택해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신뢰도가 0인 이 중국산을 선택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고등훈련기 도입에서 최종 후보로 오른 한국산 T-50을 배제하고 중국의 L-15라는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선택했습니다. L-15는 중국 항공공업그룹이 개발한 고등훈련기로 공중급유 기능과 일부 무장 능력을 갖춘 다목적 훈련기로 UAE는 12기의 L-15를 도입하며 추가로 36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UAE의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FC-31도 판매했는데 미국의 F-35 전투기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21을 버리고 중국산을 또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로 UAE 공군이 도배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국산 전투기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대충격을 준 것인데요. 중국은 AS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국민들은 분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L-15 전투기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과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습니다. UAE 공군의 여러 장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압둘라 알 누아이미 대령은 L-15 전투기는 예상보다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엔진 문제, 전자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마지드 알 만수리 소령은 중국산 전투기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전투 준비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파티마 알 하르티 중령은 특히 야간 훈련 중에 전자장비가 자주 고장나는데 이는 조종사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중국산 전투기는 구입한 지 3달 만에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첫 번째는 엔진 문제. 엔진 결함은 L-15 전투기 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엔진 출력 저하, 연료 누출, 과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 두 번째는 전자장비 고장. 중국의 L-15 전투기의 전자장비는 고장 빈도가 높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항법 시스템, 통신장비, 무기 제어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S 문제. 사후관리가 완벽한 것으로 유명한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고장이 나도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비용 또한 구매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 현대, CJ, GS, 하나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만났고 이 자리에서 결국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을 테니 한국이 대신 UAE의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도로, 빌딩 건설 등도 모두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중국 대신 UAE의 초대규모 미래도시 프로젝트 마스다르 시티를 맡게 되는 초대박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2030년까지 탄소, 쓰레기, 자동차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삼성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지을 계획입니다. SK 역시 중국 대신 UAE와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UAE는 중국산 전기차와 스마트 택시 대신 현대차의 AI 기반 스마트 택시를 아부다비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바로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UAE는 2022년 1월 이미 2조 6천억 원 규모의 천공2를 구매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극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UAE는 올해 안으로 신규 원자로 4기 건설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을 지은 경험이 있고 사후관리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3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 수익이 1억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 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가가 되셨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 Best Profit을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